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몸신학 겨울 특강 두 번째 시간 눈이 부시게 푸르르는 자녀들 강의를 맡은 박경진입니다. 네. 1강에서 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자기점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 2강에서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만난 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례를 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본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말과 또 생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부모님, 양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만 그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양육자,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상의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실게요. 네. 막 흐뭇하게 미소를 또 짓게 되는 또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얘가 어떤 모습인지 막 떠올리면 약간 짜증부터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일상을 저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유심히 주변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등교하는 모습, 막 부산하게 학교를 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오는 시간이 실은 등교 이후의 시간이었는데 뒤늦게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관찰을 하는 게 이런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모르고서는 아이들을 또 잘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네, 물론 부모님들, 양육자분들도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이 바쁜 아이들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연애도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무슨 기념일, 내 생일 챙겨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너무나도 잘 지내고 행복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제 눈에는 좀 뭔가 허하고 부족하고 외로운 느낌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주함이 그 바쁨이 뭔가 내가 이걸 뭔가 애써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들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막 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부모님들, 양육자분들도 굉장히 바쁘세요. 그렇죠? 일을 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또 챙기느라 바쁘고 또 그냥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역시 부모님들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애쓰신다. 또 너무 안쓰럽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쉼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이들도 또 어른인 저희들도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보내는 걸 저도 보고 또 경험하고 저 또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자세하게 아이들의 일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자세하다는 거 더 가까이에서요. 그래서 이 변화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진짜 모습을 보는 거, 그 진짜 모습 안에서 이제 성적인 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야기들도 그래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어릴 적에 이렇게 시간들 많이 보내셨나요? 뭐 일을 해서 나는 많이 보내지 못했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내내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서 아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 언제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 기저귀를 바로 갈아주고 배고플 때 얼른 또 죽을 만들어서 뭐 미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는 이런 과정들이 내가 아주 가까이서 옆에서 살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자녀를 살피셨을 거예요. 그쵸? 너무 오래돼서 저도 약간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항상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자녀의 옆에서 곁을 지켜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양육자가 그 옆을 지킨다는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거리들, 시간들이 각자가 생기게 되죠. 지금 아마 그 과정에 있으시거나 그 과정을 지나치셨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훌쩍 자랐죠. 지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 가면 제 키가 뭐 작은 키는 아닌데요. 저보다 훨씬 이렇게 올라와 있는 키가 훌쩍 큰 아이들이 꽤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어느새 자라 있어요. 마음도 쑥쑥 자라고요. 몸도 쑥쑥 자라서 그냥 어느새 정말 기어다니던 내 자녀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생각할 정도로 쑥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유, 조금 늦게 컸으면 좋겠다. 막 아깝다. 아니면, 아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아유,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크면서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크는데 혹시 뭐 잘 클까? 아이가 정말 무슨 큰 어려움 없이 크게 될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낼까? 뭐 애가 뭐 크게 고민하는 건 없을까? 또 뭐 공부는 뭐 계속 잘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사춘기의 특성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때 뭐 언제가 사춘기냐 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평균적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까 제가 1강에서 성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 되게 그런 성숙한 부분들이 아주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춘기도 실제로는 몸의 변화로만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춘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조숙증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여학생들이 전몽우리가 지고 그리고 생리를 또 준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몸으로만 보면 초등학교 전 연령이 사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몸만 그러냐?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훌쩍 커버려서 초등학생을 한 사춘기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사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춘기 몸에 대한 변화는 실은 20살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키도 계속 크고 어떤 가슴 발달도 계속 되고 생리 불순도 실은 시간적으로 규칙적으로 되기까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좀 사춘기 발달이 좀 늦죠.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굉장히 몸의 변화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졌다는 건 몸과 마음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제 성숙이 빨라지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도 실은 어른처럼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들, 놀이 문화들을 보면 굉장히 어른의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그거를 행동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한다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뭐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볼링을 치고 노래방을 가고 아주 매운 마라탕을 먹는다던가 실은 어른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빨라진 그런 경험들 때문에 문화 자체도 어른의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을 통해서 놀이하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지는데요. 내 몸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되게 뭔가 설레면서도 걱정되면서도 뭔가 두려우면서도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몸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노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죠. 한 예로 들면 3강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내가 내 몸을 변화되는 몸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타인과 공유를 한다던가 그 타인이라고 하면 모르는 타인을 포함해서 SNS에 공유를 한다던가 그리고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은 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이 놀이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몸을 통해서 타인과 놀이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어떤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만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몸을 놀이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위와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자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 성교육 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도 유아의 자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리고 뭔가를 표출해야 되는 이 욕구들을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아이들은 자기 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해서 노는 게 되게 재밌게 돼요. 그래서 생식기를 만지는 자위 행동을 한다던가 손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다른 물체에 부비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생식기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내가 만지거나 하는 행동들이 유아동 사이에서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특성으로 이제 드러나서 나오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성은 단순히 딱 성문제, 성행동, 결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애착에 대한 거, 그리고 막 심심해요. 뭔가 무료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심심해요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건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른 누군가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은 관심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당연히 있는 거고 특히 아이들한테 그런 애착에 대한 그리고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거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를 찾게 되냐면 미디어를 접하게 돼요. 그 미디어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미디어, 영상물, 아이들 게임 굉장히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게임 같은 경우, 그리고 슈팅 게임 같은 경우, 슈팅 게임은 이제 아이들이 배틀그라운드라고 총을 이용해서 타인을 어쨌든 죽이는 폭력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무료함과 외로움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에다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화들, 변화들이 같이 합쳐지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가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감정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그렇게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춘기뿐만 아니라 실은 뭐 더 전 연령에 일어난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사춘기 때는 많은 변화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어떤 뭐 비공개된 상담에도 올리지만 정말 많이 자기가 그냥 이용하는 SNS에도 공개적으로 정말 많이 올려요. 그래서 자기의 궁금함들, 고민들도 올리게 되고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SNS 자기를 밝히지 않고 다른 게시판에서 올리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채팅방에 올리기도 하고 음성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있으면서 걱정도 되면서 결국은 내가 괜찮은 건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많이 사이버 상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제 사춘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위에서 아래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가슴에 몽우리가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몽우리가 진다는 건 이제 생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슴 몽우리가 져서 이거 어떡하냐. 생리가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생리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많은 방법들을 실은 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뭐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는 조숙증에 효과가 있고 늦추는 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부모님이 일상에서 아이가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느끼는 행복감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한테 산책이나 걷기를 권고하는 건 그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걷는 거 아이와 내가 어떤 손을 잡고 뭐 학교를 가는 거든 뭐 어디를 가는 거든 운동을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성조숙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먹는 것도 당연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아이들이 요즘에 그냥 되게 간편하고 편리한 음식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또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면 그런 정말 필요한 방법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변화되는 것들이 가슴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생리까지 하게 되고요. 여학생들이 좀 빠르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남학생은 여기, 여학생은 여기 이렇게 키 차이가 벌써 현저하게 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이뤄져요. 그래서 생식기의 변화들, 색깔, 생식기의 크기. 근데 이제 그 생식기의 크기가 사춘기가 된다고 해서 어른의 생식기처럼 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마치 지금의 생식기의 크기가 이게 다 큰 것처럼 그러니까 생식기 크기에 아이들이 막 집착하게 되고 막 관심도 되게 많고 이게 뭐 생식기에 관심이 갖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라게 된다. 20살까지 계속 자라고 여성의 가슴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런 사춘기의 변화들은 개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조금 빠르면 실은 빠른 대로 그 불안한 마음들을 좀 채워주시면 좋고요. 조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안함을 부모가 갖고 있으면 자녀가 그 불안함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내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괜찮다. 그리고 너의 변화가 굉장히 너한테 일어나는 이 변화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변화인 거고 그 너의 몸의 변화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좋게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유난히 막 그걸 뭘 초경 파티를 한다, 유난히 막 꽃갈모자 쓰고 생일 케이크 초 불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이들 생각보다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냥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 사춘기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쵸? 아유, 이렇게 조그만 애가 무슨 네가 혼자서 스스로 한다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실 수도 있지만 독립적인 욕구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의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애들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독립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모한테, 양육자한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진 자율성을 이게 어느 정도는 약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 기특하면서도 또 너무 대견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이렇게 충분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사춘기의 그 변화들을 좀 모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폭발적이에요. 이 뇌에서 애들이 이 호르몬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기분 변화가 아주 심하구나. 이게 성충동이 확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충동성과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본인이 조금 어렵구나. 감정 조절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한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는 아들 맞아? 내가 아는 딸 맞아? 라고 했는데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들도 실은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변화들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많이 유지하게 되고 너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비밀을 막 유지하고 싶고 그걸 친구와 공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활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좀 소극적이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예민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그런 새로운 변화가 때로는 되게 새로운 그 변화 자체가 그냥 두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설레네, 되게 좋네 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힘이 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을 하지? 그럼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그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상담에서 만난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관계에 대한 고민들, 학업에 대한 고민들, 진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고민들 아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꼭 하는 고민들은 실은 성에 대한 고민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외모, 정말 관심 많아요. 네. 그래서 외모가 너무 살이 있어도, 거의 말라서 고민이라기보다는 살이 있어서의 고민인 거고요. 쌍꺼풀이 있어서 쌍꺼풀이 없어서 머리가 곱슬이어서 여기에 볼살이 이렇게 좀 더 있어서 어디에 팔뚝에 살이 더 있어서 어떤 거든 그 외모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성에 대한 고민의 한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것들 하나는 관계인데 그냥 동성 친구와의 관계 그렇죠? 이 친구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친구랑 왜 못 사귀지? 지금 친한 친구랑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만나지? 에 대한 고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 별로 없는데 동성 친구가 좋은 건가? 나 동성 친구랑 있을 때 너무 좋은데? 동성 친구랑 있을 때 내 얘기를 더 할 수 있고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좀 사랑의 감정은 또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편하게 대하는 것,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혼란,
여기서 이 혼란들을 좀 겪게 되는 경우들, 이런 고민들도 실은 있고요. 이성 친구에 대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모태솔로야, 나 한 번도 못 사귀었어. 이성 친구랑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이성 친구랑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를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다양한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들,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내 몸에 대한 고민들. 생리를 안 해요, 선생님. 생리를 너무 빨리 해요. 그리고 생리를 아직 안 하는데 생리가 뭐죠? 갑자기 막 뭐가 터져 나오면 어떡하죠?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생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새어나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면 막 생리혈이 많은 경우에 그 새어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신체화 증상으로도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몸의 변화들을 겪는 과정 안에서 이런 생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반면에 남학생들은 어떠냐? 남학생들은 이 성적인 어떤 충동들,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몽정, 밤에 자면서 사정을 하는 몽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발기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걸 얘네들도 한계를 느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불안들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불안은 내가 잘 모를 때 불안이 올라와요. 그게 확실해지면 불안은 좀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생리하기 전이나 그리고 내가 몸의 변화를 경험하기 그 전에 올라오는 불안이 아이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질문이 이전에 이런 질문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에 나왔던 질문이라면 지금은 많이 학년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지금 제가 얘기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신기하죠? 얘네들 이걸 어떻게 하나? 물어보면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섭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정보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담아도 되는 것까지 저학년이 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호기심을 막 자극한 경우들도 가끔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손에 다 뭐가 있죠? 네, 스마트폰이 있죠. 영상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네, 뭐 이렇게 숨기고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반에 가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 전 되게 낯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고맙게도 아이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자위에 대한, 뭐 방법에 대한, 횟수에 대한, 그리고 사정을 했을 때 정액의 양이나 색깔이나 냄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 성관계가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하나 또 궁금해 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많이 접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성인물, 음란물, 포르노를 봤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습득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관계에 대한, 섹스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또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 안에서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아까 생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걱정된다, 두렵다에 대한 애들이 고민을 할 때 보면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비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꾸. 그게 시기가 빠르건 시기가 늦건 실은 이건 우리의 몸은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부모님들이 가끔 야, 누구는 생리한다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들을 괜히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의 불안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불안들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은 경우엔 그냥 형식적인 거에서 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몸이 변화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걸 양육자가 그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왜냐면 보통 지적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는 얼굴 어떡하냐? 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 외모를 평가받는 건요, 또래 안에서도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마저, 양육자마저 그런 평가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모습을 아주 바닥에 내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장난이고, 에이, 뭐 그런 거 같고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아이들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타인이 나한테 주는 관심, 시선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내가 뭐 빨라도 걱정, 뭐 느려도 걱정, 이거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고, 괜찮아. 네. 너 엄마가, 아빠가 내가 보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을 좀 하는지를 좀 보니까, 제가 이제 통계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청소년 성인식 조사 아주 따끈따끈해요. 이제 조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직접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인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수준은 되게 높아요. 왜냐, 교육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인권 의식에 대한 거는 굉장히 높은데,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 성적인 언어들이 욕설, 혐오적인 어떤 말들, 그걸 댓글로 남긴다던가, 그리고 타인의 성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그리고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더 강화해서 막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혼자일 땐 어렵지만 같이, 또래랑 같이 함께 하면 그런 아이들이 힘이 막 어디서 생겨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행동으로는 성의식, 성인권은 아주 잘 잡혀 있지만 행동으로는 타인을 비하하는 거, 아주 비난하는 거, 어떤 성적인 이런 어떤 혐오적인 댓글이나 욕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욕설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기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 그런 거고 그럴 수 있고 뭐 괜찮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권리는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잘 지키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타인을 무시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아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기보다 내가 그 타인을 비난해야지 내가 더 드러나는, 괜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양육자 입장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 아이도, 자녀도 있지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매 강의 때 제가 정리는 좀 해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한 것들을 어떤 말로 하고 어떤 행동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타인을 성적으로 혐오한다면 실은 아이들은 더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타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하나 보낼 때도, 그리고 타인한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난 어떤 생각에 대한 것들을 나누실 때도 결국은 아이가, 내 자녀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타인한테 존중의 마음과 굉장히 인격적인 말과 행동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평정심을 갖고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친밀함, 뭔가 이렇게 제가 1강에서도 과학적인 거, 뭔가 이론적인 거 있으면 필요하면 쓰겠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보다는 아주 좋은 느낌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이게 편안한 대화를 너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몸의 어떤 사춘기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내가 남과는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괜찮아.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은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누군가가 받아들여 줄 때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여기에 진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들어주세요, 온전히 다 받아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하셔야지 되는 부분. 그리고 궁금할 때, 아이들이 고민될 때,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양육자인 나에게 가장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그런 좋은 모습으로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경험을 자녀에게 주셔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특성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달라요.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내 자녀, 그리고 내 자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좀 넓은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관심, 그리고 관찰에서 시작이 된다. 결국은 가까이 다가가야지 보이거든요. 네, 이번 2번째 시간 2강에서는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2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